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촉, 이준석 성상납 받았다. 지금 이준석 계산이 완전히 빗나가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준석이가 지방선거 6월 1일 그 지방선거 직전에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게 틀림없어요. 아, 역시 잘 본 거구나. 그 막다른 골목이 뭐냐면 바로 성상납 의혹건. 이게 끝나자마자 틀림없이 엄청나게 부각이 될 거다. 그리고 윤핵관이 자기를 제거하려고 할 거다. 결국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면 윤핵관들이 성상납 의혹을 물고 늘어지면서 퇴진 압력을 가하는. 그래서 내년 6월에 원래 임기 2년인데 민주당이 전당대회가 8월 말이고 민주당보다도 앞서가지고 7월 정도의 전당대회를 치러서 이준석을 제거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틀림없어요. 그게 윤핵관들이 그것을 갖고 있다. 그 시나리오를 7월 말일 정도, 민주당보다 한 달 정도 앞서가지고 이준석이를 어떻게 퇴진시키느냐. 이 시나리오가 윤핵관들이 이게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우크라이나로 가겠다. 뜬금없이. 그래가지고 젤렌스키 만나서 언론의 각광, 언론의 주목을 그쪽으로 끌어가려고 했던 거지. 그 다음에 혁신위원회를 띄우게 된 거예요. 응? 그런데 오히려 이게 지금 이준석을 더 큰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 이준석이가 오히려 더 큰 궁지에 지금 몰리고 있어요. 지방선거 후에 이 자기한테 성상납 의혹으로 관심이 쏠리게 되면 내가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우크라이나로 갔는데 지금 성상납 의혹이 엄청나게 지금 언론에서 쓰고 있어요. 언론에서. 네. 뭐 종편도 보면은 이준석이 문제 이야기 할 때마다 성상납 의혹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혁신위를 띄운 이유는 역시 우리가 적중한 거예요. 당대표 퇴진 안 하겠다. 2024년 총선 때에 공천을 받으려면 앞으로 2년이 남았는데 윤핵관한테 줄 서지 말고 나한테 줄 서라 라고 사실은 이준석이가 권력 투쟁의
불을 지르는 거거든요. 이준석이가. 이준석이가 결국은 우크라이나로 가겠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겠다. 그 다음에 혁신위를 띄우겠다라고 한 것은 언론의 생리와 이 국민의힘의 정신적 풍토를 너무 잘 알고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준석 체제가 계속한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이가 재신임을 받아가지고 2024년 공천까지 간다면 이건 이준석한테 줄 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국민의힘의 이 정신적 풍토, 이 기회주의적 풍토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게 이준석이가 뭐냐면 바로 자기한테 줄을 서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윤핵관들하고 붙어보려고 한 거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이준석이한테 붙어있는 사람은 누구냐? 정미경이, 허은하, 그 다음에 지금 대변인 배틀, 대변인들, 부대변인들 몇 명, 그 다음에 성완종이, 이 정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최재형을 끌어들인 거죠. 최재형을.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권력 구도를 아주 리얼하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최재형이 혁신위원장 시킨다.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들의 그늘에 가려져 가지고 초대 국무총리 자리 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주니까 잔뜩 서운해하고 있을 때에 이준석이가 원장님 저 혁신위원장 맡으시죠 하니까 대뜸 낼름 받아먹은 거지. 이게 바로 수박보수의 자화상이가 자화상. 중앙일보에서 최재형을 인터뷰했어요. 윤핵관과 이준석 사이에 낀 최재형이라는 거예요. 네? 최재형이가 그래가지고 혁신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공천을 행사하게 되면은 자기도 부상할 줄 알았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게 함정인 거예요. 이게 함정인 거야. 아, 이거 완전히 윤석열 윤핵관들한테 그야말로 결정적으로 찍히게 되는구나. 최재형이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변명을 했어요. 변명을. 자기는 그런 의도로 혁신위원장을 맡게 된 게 아니다. 공천 내 생각과는 다르다. 지금 공천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은 딴 거다. 이렇게 또 발뺌을 또 최재형 씨가 하고 있구만. 이게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의 이 수박보수의 자화상인 거지. 수박보수의 자화상. 네? 그런데 지금 이준석 성상납 의혹에 결정적으로 한 방이 터진 게 뭐냐면 국민의힘의 여성위원회,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의 옥지원 부위원장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 고등학교도 나오고 미국 코넬 대학교 경제학 학사, 중국 칭화대학교 정치학 석사야. 여자, 재원. 옥지원이라고.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청년분과 부위원장,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정치 지망생이에요. 이미 여의도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인데 이 옥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자의 촉으로 아, 이 사람 했구나. 이준석이 아, 여자의 촉으로 볼 때 아, 이 사람 했구나 라고 직감했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완전히 지금 엄청나게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어요. 일파만파를. 이준석은 한 번도 나는 성상납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 내가 성상납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준석이가 한 번도 얘기를 한 일이 없어요. 사실이 아니다.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했지 성상납을 받았냐고 안 받았냐고 답변하라면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만약에 성상납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 사실로 밝혀지면은 이준석이가 위증 혐의로 감옥에 간다는 걸 알거든. 위증으로. 그러니까 성상납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기다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지금 이 변호사들의 조언을 받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옥지원이라는 여성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용석의 주장은 허위다라고 이준석이가 주장하는데 여자의 촉으로 볼 때 아, 이 사람 했구나라고 직감한다는 거예요. 성상납 의혹이 점점 더 불거짐에도 납득할 만한 해명 없이 혁신이 우크라 방문 등 자기 입지 다지기로 찍어 누르려 하는 이준석이 내려오지 않는 한 2030 여성들은 국민의힘에 눈길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준석이는 유능하지만 국민의힘에 이제 더 이상 건강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아예 그냥 대못을 박아버린 거야. 결정타를 날린 거죠. 그랬더니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어떻게 쓰냐면 옥지원 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이준석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거야. 논란이 일고 있다. 무슨 얘기냐?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얘기하지 않고 왜 촉으로 얘기해? 촉으로. 이게 조선일보예요. 네? 야, 정말 이게 무서운 거야. 지금 이준석이의 가장 큰 백은 뭐냐?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가 이틀만 손보면 이준석은 끝나는 거예요. 안 보거든. 네. 근데 이게 보면 이준석이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인간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진석을 어제 또 공격했어요. 네? 무슨 논리냐면 정진석이가 러시아 역성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 편을. 이야, 이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 왜 우크라이나를 가느냐.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실하고 외교부에서 반대를 했는데 왜 우크라이나를 가느냐 그랬더니 이준석이가 뭐라고 역공을 했냐면 정진석이가 러시아 역성을 들고 있다. 정진석이가 역성을 들어가지고 외교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오히려 정진석이가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이야,
기가 막힌 이야기야. 기가 막힌 이야기야. 근본적으로 뭐냐면 이준석이를 없애지 않으면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분명한 게. 근데 지금 이준석이는 이준석 나름대로 게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거나 좀 최재형이도 딱 좀 불러왔잖아요. 그리고 홍준표도 이준석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안 하는 거예요. 홍준표도. 이준석이가 최재형을 시켜가지고 혁신위원회의 첫 번째 1호 인사로 천하람 변호사라고 대구 출신이면서 지금 전라남도 순천에 가가지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른바 청년 보수파리들. 정말 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이나 이 천하람 변호사를 보면은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싹수가 정말 너무너무 노란해. 응? 이건 뭐 보수가 뭔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이 되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어떻게 했는지 하는 이 보수의 가치라든가 이 가치관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관종들이야, 관종들. 응? 요즘 종편에 많이 나와요. 이건 완전히 이준석 흉내 그대로 내는, 한마디로 말하면 보수 청년파리들. 천하람이. 또 요즘 또 이재호가 또 엄청나요. 이재호가 좌파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이재호, 천하람이, 그 다음에 그 장성철이. 이거 완전 장사꾼들이야. 또 그 외 청년 뭐 해가지고 김용태라고 있죠. 이준석, 천하람이, 김용태. 이걸 보면은 이건 완전히 청년 수박 보수들. 이건 국민의힘은요. 이걸 국민의힘을 내버려 두면은 이 보수가 안 되는 거야. 응? 참 큰일이에요. 천하람 그 나와가지고 느글느글하면서 자기는 뭐 진취적이고 개방된, 이 천하람이가 뭐라고 했냐면, 천하람이가 이준석이가 이슈 주도를 잘 나가는 게 이준석이의 능력인데, 선거 때는 이준석이의 이런 이슈 주도권이 도움이 되니까 쭉쭉 빨아먹다가, 이런 표현 말이야. 쭉쭉 빨아먹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는 이준석을 조진다 이거야. 참, 정말 이게. 이 이준석이나 천하람이나가 이 화법이나 싸가지가 똑같아. 정진석이가요. 사실은 이준석이 아버지 뻘입니다. 사실은. 1960년생이에요. 이준석의 아버지가 1958년생. 유승민하고 같거든요. 58년생 아니면 57년생입니다. 자기 아버지 뻘인 정진석이한테 뭐라 그랬느냐.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 그랬잖아요. 정진석이를 그냥 개 취급한 거예요. 네. 정진석이가 지금 이준석을 공격하는 배경도 재밌지.
그건 뭐냐? 당대표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런데 이준석이랑 맞짱을 트면은 이준석이가 셀럽이니까. 이준석이 인지도가 정진석 인지도보다는 몇 배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진석이가 이준석이를 지금 물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 정미경이 어제도 정진석이가 당협위원장 정미경이한테 주면 되느냐 라고 이준석을 씹는데 정미경을 소위 말하는 당협 쇼핑 당협위원장 쇼핑했다고 조지더라고.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준석이가 귀국하면은 국민의힘에서 엄청난 권력 투쟁이 이제 본격화할 거예요.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권성동이가 딱 뭐라고 하냐면 진화하는 듯한 발언을 하더라고.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당대표 임기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야, 그러면 이준석이의 임기를 보장해 준다는 이야기냐? 어림없는 이야기지. 이것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인 거야. 무슨 얘기냐? 이걸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윤창중의 조마이뉴스를 쭉 시청하신 분들은 권성동이가 새빨간 거짓말하라고.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그래, 이준석이 너는 우리가 임기 보장해 줄게. 그런데 이준석이 너 임기 채우지 못할 거야. 이 얘기란 말, 이 얘기. 응? 그 얘기를 권성동이가 지금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해석하면서 얼마나 이 짜릿짜릿한 그 쾌감을 느끼는 줄 아세요? 네? 이미 윤석열과 윤핵관들은 결론을 내렸어요. 이준석을 쫓아내자. 단 어떻게 쫓아내야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준석이를 잘못 건들리면 쫓아내지도 못하고 옴팍 뒤집었을 것 같으니까 이준석이를 어떻게 명예롭게 퇴진시켜야 되느냐. 이거야 지금. 이거라고 이거. 이걸 읽어야 돼. 권성동이가 어제 이건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았는데 대표 임기를 함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죠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그래, 임기 보장해 준다니까. 임기 보장해 주는데 너 성상납 의혹 사건 때문에 너 두고 보자 이거야. 이준석도 이거 알아. 그러니까 맞짱 뜨는 거지. 아마 돌아오면은 엄청나게 이준석이가 이제 달라붙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달라붙으면 달라붙을수록 이준석이가 성상납 의혹만 부각이 되는 거야. 네. 이게 부각되는데 끝까지 이준석이가 버티면 뭐가 나오느냐? 이것 말고 성상납 의혹 말고 빼도 박도 못하는 또 다른 게 나와. 자, 여러분께 제가 내기합니다. 뭐가 나오느냐? 이준석은 성상납 중독자라고 하는 그 성상납 중독자 의혹 사건이 터진다고.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준석은 감옥에 갈 가능성이 나는 굉장히 있다고 봐요. 에이, 무슨 소리야. 두고 보세요.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것 갖고서 윤핵관에서 딜할 수가 있어요. 성상납 의혹이 또 다른 성상납 의혹 사건이 있을 수 있다 이거지. 합리적 의심이야. 근데 이거 말고 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른바 박근혜 키즈로서의 호가호위했던 거. 또는 이건 합리적 추론이고 합리적 의심이야. 당대표가 됐 이후 작년 6월 10일 당대표가 된 이후 과연 이준석이가 재벌을 개 줬겠냐 이거야. 재벌을 개 줬겠냐. 두고 보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예요. 아이고야, 엮으려면 줄줄이지. 그렇습니다. 그게 권력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윤석열 하나회의 인사 쿠데타.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께 시간이 없어가지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하나회의 인사 쿠데타. 정말 검사를 윤석열 정권의 요직에 그야말로 핵심적인 그 자리에 앉히는 거 정말 해도 어제 말이죠. 여러분 금융감독원장 네? 금융감독원장의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이 생긴 이후 지금까지 경제 전문가가 그 자리에 앉지 않은 경우가 없었거든요. 금융감독원이라는 것은 우선 경제계 또는 재계를 잡아다가 수사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행 못지않게 대한민국 경제 정의, 경제 질서 또 경제 분위기를 다뤄가는 이른바 대한민국 경제를 총괄할 수 있는 그 총괄 타워거든요. 총괄 타워예요. 근데 여기에 이른바 윤석열 검찰 그 사단, 가신 검사들, 가신 검사의 막내라고 하는 1972년생이야. 네? 딱 올해 50살에. 이복현 전 서울 북부지검 부장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 앉혔어요. 야, 정말 할 말이 없구만. 그러니까 완벽하게 윤석열 정권의 인사는 검사에서 시작해가지고 검사로 끝났어. 이야, 나 정말 이럴 때 뭐가 나와야 되느냐? 윤창중이가 40년 정치부 기자를 했는데 이렇게 완벽하고 지독하게 끼리끼리 나눠먹는 인사는 정말 이건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길이길이 기록할 압권이구만. 네. 부장검사야, 부장검사. 부장검사를 장관급의 금융감독원장에 앉힌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이제 모든 인사가 사실상 다 끝났어요. 윤석열 신주류의 모든 핵심 인사가 다 끝났는데,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각은 국무총리가 한덕수야. 근데 이건 완전히 허수아비야. 내각, 그 다음에 국정원장, 대통령실, 이 3대 빅3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 이른바 삼두마차를 완전히 핫바지를 앉힌 거예요. 내각에는 한덕수 핫바지, 대통령실에는 김대기 핫바지 경제관료, 국정원장에는 김규현 외교관 핫바지, 3대 빅3를 빅 핫바지로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하고서 그냥 주먹국으로 인사한 게 아니야. 자, 내각은 누구를 실세로 앉혀놨냐면 한동훈이. 공무원 인사를 완전히 장악하게 만든 거예요. 자, 봐요. 한동훈이가 소위 말하는 청와대에 있던 민정수석실을 가져갔잖아요. 그 민정수석실을 가져가가지고 첫 번째 인사가 뭐냐? 금융감독원장에 50살 먹은 이복현이라고 하는 부장검사 핏덩어리를 금융감독원장에 앉힌 거야. 이게 말이죠. 전두환 신군부 군사 독재 정권보다도 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 전두환이가 금융감독원장에 육군 소령, 육군 중령 앉힌 거야. 이건 한마디로 뭐냐? 이건 윤석열 대통령께서 얼마나 오만한가를 보여주는 거야. 이야. 이건 그러면서 적재적소라는 거예요. 딱 금융감독원장의 이복현이라고 하는 부장검사를 갖다 놓은 걸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예측했던 윤창중의 이게 다 적중하는 거예요. 그냥 짜릿짜릿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네? 보세요. 한동훈이가 민정수석 기능 가져갔지. 법무장관에, 민정수석에, 검찰총장 역할까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검찰총장이 없어요. 응? 그 다음에 상설특검에, 한국형 FBI. 와. 완전히 무소불위의 소통령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 보고서 원희룡이가, 혹시 나 좀 어떻게 해주는 거 아닌가? 김칫국 드링킹했다가 원희룡이 지금 조용하잖아. 어디 있는 줄도 모르잖아. 어디 있는 줄도. 딱 감 잡은 거지. 이거 아니구나. 혹시 나를 다음 대권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이 키워주는 거 아닌가? 완전히 김칫국 드링킹했다가 물 먹은 게 지금 원희룡이에요. 자,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만들었지. 대통령실은 지금 완전히 김 뺀 거예요. 완전히 지금 거세를 시켜버렸어.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이 없으면은 이른바 검찰, 안기부, 국정원, 경찰,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서 아무 업무적으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비서실장 핫바지 만들었죠. 국정원장, 그렇게 만들어 놓고, 김대기라고 하는 경제관료를 대통령 비서실장에 앉혀놓고, 완전히 검사 출신으로 깔아버린 거예요. 다 깔아버렸어. 인사기획관에는 복두규 검사,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검사, 공직기관 비서관에는 이시원 검사, 법률비서관에 주진우 검사, 인사비서관에 이원모 검사, 대통령 비서실에 인사, 총무, 공직기강, 법률, 인사비서관, 그 다음에 부속실장, 문고리에는 강의구 검찰총장 당시 수사관, 비서관을 갖다 놓은 거예요.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국가안보실장은 대광초등학교 동기 다 갖다 놓은 거예요.
대광초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아니면 서울법대 출신의 검사. 다른 대학 나온 검사는 안 돼. 다 서울법대를 나와야 돼. 90% 이상이.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좋아? 자, 이북현 부장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 앉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장에 강수진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를 시켰어요. 이 강수진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수원지검 때에 윤석열, 강수진, 그 다음에 법무부 차관으로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간 이노공이라고 여자분이야. 여검사야. 이 세 명이 수원지검 출퇴근할 때 카풀을 했는데 세 명 중에 한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한 분은 법무부 차관이 됐고 한 분은 공정거래위원장이 된 거야. 검사가. 검사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됐어. 검사가. 자동차 같이 타고 다니는 사람 중에 여검사가 둘이 있었는데 그 여검사 2명이 전부 다 벼락 출세를 했어. 공정거래위원장, 법무부 차관. 한동훈뿐만 아니야. 검찰총장 시절에 왜 추미애가 징계를 했잖아요. 이 검찰총장 직분 중지를 시켰잖아. 이때 변호 일을 했던 이완규 변호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 텔레비에 나왔던 분? 그 수박 보수들이 막 박수 친 분. 지금 법제처장이야. 그 다음에 박민식 검사. 부산에서 국회의원 2번 했고, 이번에 분당 갑에 출마하려고 했다가 안철수 전략공천, 하니까 빼내가지고 이 박민식 검사를 뭘 시켰느냐? 국가보훈처장을 시킨 거예요. 국가보훈처장을. 응? 그 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완전 핫바지잖아? 그 핫바지 밑에 비서실장을 누굴 시켰느냐? 또 검사야. 박성근 검사. 그 다음에 국정원의 김규현 외교관 출신, 딸깍바리 외교관 출신을 시켜놓고서 국정원의 인사, 조직, 예산 모든 걸 말아먹는 자리가 기조실장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거기에 조상준 검사를 시켰어요. 근데 그 조상준 검사가 누구냐? 바로 누구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사건의 변호인이 조상준 지금 기조실장입니다. 자, 근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느냐? 검찰이 인사를 독식한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거란 거예요. 야, 정말 큰일 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검사를 써가지고 검사로 도배를 시켜가지고 대한민국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다? 하라 이거야. 근데 근본적으로 검사로 잔뼈가 굳어온 사람은 네?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안목과 능력과 자질이 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봐요. 검사란 게 뭐예요? 범죄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집단이 검사인 거예요. 검사라는 게. 검사가 뭐야? 사람 잡아다가 감옥 보내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재판에 넘겼는데 그 사람이 무죄 받으면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무책임한 집단이 바로 검사야. 국정 운영하고 수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윤창중이가 알아. 내가 청와대 행정관도 해봤고 정무수석실에서 행정관도 해봤고 내가 청와대 대변인도 해봤고 대통령 후보 보좌역도 해본 사람이야. 검사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민국이 인재가 없을 때 그때 고시 보고 뭐 판검사 하면은 대단한 인재로 봤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간 거야. 네? 대한민국의 판사, 검사가 인재인 건 틀림없어요. 인재가 아니라고 내가 무슨 뭐 모독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검사 말고도 검사나 판사를 능가할 그런 인재들이 각 분야에 엄청나게 많다 이거야. 공정거래위원장이다 그러면 공정거래를 그 위원장을 할 수 있는 인재가 경제계에 차고 넘쳐요 지금. 금융감독원장이라면 금융감독 그 업무 분야에서 인재들 소위 말하는 세계적 인재가 지금 차고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야. 그런데 검사만 뽑아? 이건 사실상 보면 검사의 집권이에요. 제가 단언합니다. 40년 정치부 기자를 했어요. 저는 윤석열 정권과 저는 맞짱을 뜰 그러니까 자질과 국정 운영에 관한 경험과 자질, 능력, 안보면 이 안목에 있어서 윤석열 정권 모두 합쳐서 저한테 달라붙어라 해요. 내가 이길 자신이 있어. 네? 난 정말 내가 40년 넘게 기자한 사람인데 정치부 기자만 한 게 아니야. 그 사이에 소위 말하는 정치권에 그것도 핵심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건 단언하건데 검사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그 한계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난 성공하기가 어렵다 봐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독선독조할 겁니다. 응? 자기들만 옳다. 우리가 우리가 설법대 나와서 고시됐다 이거야. 이 아나무인들의 집단이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 검찰인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 검찰을 내가 모독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변호사를 모독하고 법조인을 모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윤석열 정권 이 검사의 한계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왜 이걸 제대로 비판을 못하냐 이거야. 이유가 두 가지. 5년 동안 집권하면서 완전히 처먹을 대로 처먹었어. 배에 기름이 너무너무 찼어. 헝그리 정신이 없어. 비판 정신도 없어. 그리고 검사를 건드리면 후환이 어떤가를 누구보다 잘 알아. 겁먹고 입 다물고 있는 거야.